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수킬로미터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작은 정갈 한 마리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땅속을 파헤치고 있네요. 나무나 덤불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막이 항상 이렇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은 초록 식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각각의 사막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연간 강수량이 25cm 미만인 지역을 사막이라고 정의합니다. 생명을 지탱해줄 물이 거의 없다면 대기는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일으키기 쉽죠. 그래서 낮에는 타는 듯이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대기 중에 열을 안에 가둬줄 습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열이 사라지거든요. 습기는 열을 가두는 그물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글과 열대우림은 밤에 따뜻함이 유지되고요. 이 건조지대는 비를 내리게 하는 날씨 주기의 일부인 비그림자의 결과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축축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산에 부딪히면 천천히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물이 방출되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안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의 다른 쪽에서는 어떠한 습기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건조하고 메마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 사막과 산은 그다지 가깝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고기압 시스템은 건조한 공기의 흐름이 표면 근처에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열대 또는 사막 지역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만약 고기압이 일정하다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전형적인 날씨 패턴을 야기할 것입니다. 모래가 가득한 사막은 많지 않아요. 사막을 걷는 것은 자연이 걸어온 수백만 년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펄펄 끓고 밤에는 이가 갈릴 정도로 추워지면 바위는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침식을 일으켜 이 바위들을 부수면 밑에 암반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가 만들어지기까지 암석들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더 큰 모래 덩어리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더 작은 알갱이는 위에 남아요. 그리고 바람은 모래를 여러 방향으로 큰 바위 위로 옮겨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는 바위에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켜 바위가 모래로 변할 때까지 바위를 침식시켜 줄 것입니다. 모래 언덕은 사막의 파도입니다. 모래 언덕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아주 독특해요. 하루는 눈앞에 모래바다가 펼쳐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모래바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래는 물과 거의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한 손으로 마른 모래를 떠서 주먹을 쥐어보세요. 모래가 통제불능으로 새어나오며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래는 환경, 바람, 중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갈린 바위가 축적된 것입니다. 모래 언덕은 넓은 평야와 바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해변, 사막, 심지어 버려진 농경지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모래죠. 초목에 따라 몇몇 모래 언덕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해변에 있는 것들은 구성이 다르고 크기가 더 작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땅 위에서는 표면이 평평하거나 물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몇 킬로미터나 펼쳐진 모래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모래 폭풍은 중간보다는 사막의 가장자리에 더 가깝게 형성됩니다. 폭풍을 막아줄 초목이 없다면 이 바람은 꽤 커질 수 있어요. 바람은 천천히 시작되다가 상당한 양의 모래 입자를 나르며 땅을 드러내고 속도를 높입니다. 땅에 놓여있는 나머지 입자들은 진동을 하기 시작해요. 바람이 강할수록 얼굴에 모래가 더 많이 부딪히게 될 거예요. 모든 입자들은 서로 부딪히고 나머지는 공중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정말 큰 모래 폭풍은 태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2001년 중국의 모래 폭풍은 약 1억 3,500만 평방킬로미터 크기의 땅에 있던 모래 650만 톤을 이동시켰습니다. 사막 땅의 약 80%는 모래로 덮여있지 않으며 그저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식물도 비도 없기 때문에 태양은 땅을 있는 그대로 구워 모든 것을 제자리에서 말려버립니다. 사막에서는 언덕과 바위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것입니다. 어떤 사막에는 작은 산도 있어요. 그리고 지질학적 요소에 따라 바위의 색깔과 단단함은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막에는 모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래 사막이 가장 흔하기는 하지만요. 조약돌 사막, 바위 사막, 눈과 얼음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사막들도 있습니다. 추운 사막은 전 세계에 존재해요. 고비 사막,
페루의 해안 사막, 칠레 북부의 사막들처럼요. 이 주변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습기가 구름 안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남극 대륙입니다. 이 거대한 얼음 황무지에는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사막의 황무지처럼 건조한 바람이 불어요. 과학자, 연구원, 펭귄 무리만이 살 수 있는 이곳에선 얼음과 눈이 거의 모든 땅을 덮고 있습니다. 유목민 부족들은 사하라 사막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왔으니 사막에서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나일강 계곡을 제외하고 이곳엔 2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방마일당 1명꼴이죠. 과거 사하라 사막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공예품과 심지어 바위에 그려진 작품들의 증거가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은 말라버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석을 보면 사하라는 한때 고대에 멸종된 해양동물들이 가득했던 강과 호수가 만나던 거대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수백만 년 전의 일이지만요. 하지만 약 7,000년 전 사하라 사막은 현재 아프리카의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는 버팔로, 기린, 코끼리 등 다양한 동물들로 더 활기찼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큰 사하라 호수 근처에 살았고 낚시로 식량을 구했습니다.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주변에 정착지를 만들기도 했어요. 많은 강이 말라버렸지만 그래도 다수가 오아시스처럼 남아있습니다. 오아시스는 건조한 환경에 둘러싸였지만 맑은 수원과 비옥한 토양을 가진 지역입니다. 사하라 사람들은 여기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모래가 물을 오염시키고 농작물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는 대추야자를 심었어요. 물의 일부는 더 큰 강이나 천연샘의 관계에서 유입시켰습니다. 지하에 물 공급원도 있었고요. 오아시스는 수역 주변의 대추야자 몇 그루 정도로 작을 수도 있었고 도시 전체만큼 클 수도 있었어요. 보통은 대추야자, 올리브, 무화과 등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는 상인들과 유목민들을 위한 교역로였죠. 정착민들은 지금까지 대대로 오아시스를 유지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음에도 어떤 유목민들은 여전히 이동을 했어요. 하지만 정착민과 유목민 모두 가축을 길렀습니다. 사하라 사람들은 여전히 이사의 전문가라 할 수 있어요. 이들 중 다수는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따라 이동하는 숙련된 대장장이나 농사꾼이었습니다. 사막의 기후와 환경은 생물들에게 적대적이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잘 살아남는 식물과 동물도 많아요. 아닥스 영양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독특한 생물입니다. 털이 정말 매끄럽고 뿔도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어요.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멋진 사막뱀들은 모래와 같은 색으로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막이 바다였다면 낙타는 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낙타는 더운 날씨에 열기를 식히기 위해 혹의 지방을 저장합니다. 혹이 2개인 낙타는 중동이나 아프리카가 아니라 몽골과 중국 북부에 서식합니다. 2줄의 속눈썹은 눈을 보호해주고 마음대로 콧구멍을 여닫을 수도 있습니다. 정갈이 없으면 사막을 사막이라 할 수 없겠죠? 정갈은 사하라 사막에서 아주 흔하고 손바닥만한 크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사막의 동물도 잊으면 안 되겠죠? 북극 여우와 북극곰뿐만 아니라 펭귄은 북극에서도 흔합니다. 사막에서는 모래가 더 퍼진다고 해서 크기가 커진다고 할 수 없어요. 식물이 줄어들고 비옥한 토양이 사라지며 다른 땅을 차지하면서 생태계가 다른 땅을 차지할 때 사막의 크기가 커진다고 할 수 있어요.